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여기만 간단하게 한번 톱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전범위를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저도 내일 여러분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만 일단 다뤄보고,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내일 흥선대원군부터 해가지고, 뒷부분도 다뤄볼까 생각 중인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삼국의 경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열기 한번 볼까요? 한강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한강유역은 농사가 잘 되어 인구가 많았고 교통이 유리했으며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앞뒤 배경 굳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안 파헤치셔도 됩니다. 요 문장이 메인이에요, 사실. 서울은 농사가 잘 돼서 인구가 많았고 교통이 유리했으며 군사적 요충지였다. 여기까지만 딱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들어가면 편할 듯 합니다. 여기 아차산, 보루, 몽촌토성, 순수비 이렇게 있는데 유물을 공부하라고는 하셨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진흥왕 순수비는 성북구에 있고 풍납토성 강동구 있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치우세요. 자, 치열해진 삼국의 경쟁. 삼국은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입니다.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펼쳤다. 이제 중앙 집권을 딱 해서 내 힘이 세다는 거를 보여주고 입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내 힘을 주변국들한테도 보여주면서 내 이익도 취해야 하니까 정복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발하게 펼쳤고 토지와 노동력, 땅과 사람들을 확실히 잡아놨다는 소리죠. 교역의 거점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중요한 장소들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거점이면은 결국에는 서울을 얘기하는 복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4세기 후반 삼국이 주변 지역을 통합하고 서로 영역을 맞대면서 경쟁은 본격화되었다. 당연하죠. 얘랑 싸우는데 빈틈없이 붙었어. 그러면은 서로 눈치 보이고 서로 신경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삼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한강 유역은 처음에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4세기에 백제가 전성기를 달렸다 그 얘기죠. 힘은 언제나 고구려가 가장 셌습니다만 그 나라별로 가장 강성했던 때가 전성기라 불리우는 거죠. 자, 그러나 고구려가 해상 교역로, 바닷길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무역길의 주도권과 평야지대를 노리며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얘기입니다. 남하하였고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인 한강 유역을 얻고자 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한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신라가 만약에 한강을 먹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가서 중국이랑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한강역을 신라가 가지지 못한다. 그럼 신라는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조금 신라 입장에서 비효율적이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신라도 한강에 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동맹을 맺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백제가 강성해지고 융성해지면은 고구려 신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가 세지면은 신라 백제가 손을 잡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의 정세, 정치적 태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 정치적 형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절히 이용하면서 국력을 발전시켰다. 받아 먹을 건 받아 먹고 중국이랑 연관이 없는 거는 그냥 빼버리고 그냥 몰래 조용히 짜져 살고 그러면서 천천히 힘을 키워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국의 경쟁은 영토를 둘러싼 대결에서 점차 국가의 존망, 이거 단어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존재하고 망하고 그 얘기입니다. 존속하고 망하고. 잘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을 건 큰 전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중국의 정세와 맞물려 전개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반도 내에서 지네끼리 나라 운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중국이 이득을 볼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이렇게 연락하고 몰래 뒤로 빽찔러 넣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네도 껴들라고 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내 그리고 한민족 내부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 한족들도 같이 끼는 싸움이 되니 이거는 동아시아 국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강 유역에서 성장한 백제. 마한, 진안, 변안 있습니다. 아시죠? 사만. 예,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진안은 훗날 신라가 되고 변안은 훗날 가야가 됩니다. 한강 유역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구가 많았고 교통이 유리했으며 군사적 요충지였다. 잘 살 수밖에 없는 동네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삼국 간 경쟁의 주도권을 잡았다. 예, 먼저 치고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3세기의 고이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중요하죠. 한 9년과 항쟁하였으며 한 9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조선을 한나라가 멸망을 시켰죠. 이 땅에 있었던 고조선을. 그래놓고 한나라가 지네가 이걸 다 먹을 생각을 했다가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4개의 군, 그러니까 지방자치, 우리나라 입장에선 도 같은 개념으로 쬐까만하게 설치를 해놔요.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군을 보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 9년 거기랑 싸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랑 맞붙었으며 4세기 후반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마한을 복속하고 북쪽으로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하여 오늘날의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그냥 땅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로써 중국, 백제,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교역로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교역로의 중요 고점을 확보하였다. 중국, 백제, 가야, 외 레전드. 중국, 백제, 가야, 외 이렇게 싸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쌈 싸먹으면 돼요. 해상교역로, 교역로. 나아가 동진이 뭐냐? 그냥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라 하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랑 국교를 맺고 가야, 외와 친선 관계를 구축하며 대외 교류를 활발하게 펼쳤다. 가야랑 외랑 친하게 지내면서 친선 관계를 구축하며죠. 대외 교류, 그러니까 바깥으로 무역을 되게 활발하게 펼쳤다. 그 얘기로 정리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고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시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아시아의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북쪽 한마디로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위쪽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패권을 장악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융성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패권을 먹으려고 하는 나라가. 패권이 뭐냐? 그냥 제일 센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편합니다. 제일 센 힘. 동북아시아 짱을 먹은 고구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고구려의 평양 천도 배경 이렇게 있는데요. 뭐 요거는 알아서 읽으세요. 저는 큰 부분만 다뤄드립니다. 사소한 거 들어가면은 밑도 끝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고구려는 초기부터 건국 초기 얘기하는 겁니다. 요동을 꾸준히 공략하였다. 자, 요동지방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강이 있어요. 여기를 요하, 중국말로 랴오허 강이라고 하는데요. 요하강의 동쪽, 요하강의 서쪽, 요서 이렇게 부릅니다. 쉽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기를 꾸준히 때려 부수고 공략했다. 4세기에는 낙랑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나라가 따로 지방 정부를 세운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낙랑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국 세력을 몰아냈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타고 흐르는 강이죠.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전연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았고 중국에 날아왔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백제와 전투를 벌이던 중 국왕이 전사하는 등 어떻게 고국 원앙입니다.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4세기 후반 소수림왕은 전진, 나라 이름입니다.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 또한 불교를 공인하고 얘네한테 받았습니다. 율령을 반포하는 듯 법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예, 뭐 배웠던 대로 예.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러한 바탕으로 광개토대왕은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광개토대왕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을 딱 이렇게 파바박 먹어버렸다 해서 광개토대왕입니다. 한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했을 뿐 아니라 이거 어디 있죠? 호우명 그릇에 있습니다. 호우명 그릇.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호우명 그릇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왜와 연결된 가야를 공격한 뒤 그래서 금관가야가 이제 조금씩 쇠퇴하고 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한반도 남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먹지만 않았지 사실 이건 먹은 겁니다. 이거는. 나아가서 요동과 만주 일대. 만주는 그냥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 북부라고 보시면 정말 편해요. 사소하게 따져 들어가면은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대충 보세요. 대충. 이거 뭐 만주는 뭐 후연으로부터 며느리 멸리다 이런 거 나올 거 아니니까 예. 그냥 대충 보세요. 거의 장악해서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중에 단어를 몰라서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어 이거 조금만 알면은 다 나왔던 단어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역사 너무 못한다. 단어 먼저 공부하세요. 단어에 실마리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죠.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하며 신리를 추구하고 중국이 남북조 이렇게 북쪽에 나라 여러 개 있고 남쪽에 나라 여러 개 있고 뭐 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동시에 교류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외교도 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북방 유목 민족과도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좋죠. 이와 동시에 남진 정책을 펼쳐 남쪽으로 진격한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후 자 국내성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국경 사이 이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평양은 여기 있네. 엄청 내려왔죠? 수도를 옮겼다라는 것은 왕이 내려갔고 왕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안 보였네. 국내성이 여기고 평양이 여기입니다. 수도를 내렸다. 그럼 왕이 내려갔다는 소리고 그럼 군대도 싹 내려가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미쳤어요. 고구려는 강해진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냈는데 이는 이 무렵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릉비나 충주 고구려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 진의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지. 본인의 부친을 선왕을 드높이기 위해서 장수왕이 세운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광개토 대왕이 나 여기 쳐들어가고 여기 쳐들어가고 여기 쳐들어갔어. 와, 나 잘했지? 이러고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충주 고구려비, 이거는 지 잘했다. 지 잘했다가 아니지. 자기가 잘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 남진 정책을 아까 장수왕이 했다 그랬잖아요. 나 남쪽 가서 충주 먹었어. 나 여기까지 먹었어. 이거 자랑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자, 백제의 중흥 노력. 그러니까 전성기는 끝났어요. 전성기는 오버. 전성기는 끝났는데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상황이 와요. 왜 그런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팽창으로 위기를 맞은 백제는 고구려의 팽창, 고구려가 이렇게 커집니까? 아니죠. 땅을 먹었다 그 얘기예요.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어 신라, 백제, 이거 쉽습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대응했으나 한강 유역을 잃고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아까 말했죠. 백제는 4세기에 한성을 이미 먹은 상태예요. 한양, 서울, 그 한강 유역을 먹은 상태인데 거기서 고구려가 뺏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뺏으니까 얘네가 수도를 옮겨야겠죠. 남쪽으로. 왜냐면은 위에서부터 치고 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럼 망하는 거잖아. 그거는 전쟁이에요, 그냥. 그래서 한 발 뒤로 뺄 필요가 있었던 백제는 웅진,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로 천도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공주 제 외가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후 대외 활동이 위축된 채 내부 혼란을 겪다가 점차 국력을 회복했다. 점점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남조와 국교를 다시 시작했다. 다시 열었다 그 얘기입니다. 신라와 동맹을 했는데 혼인동맹이에요. 이거 나중에 2, 3학년 때 배울진 모르겠지만은 한능검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 동맹이 일반 동맹이 아니라 혼인동맹이에요. 결혼해서 하는. 자, 그리고 중국 남조에 있는 나라랑 양나라죠. 양나라랑 국교를 재개하였다.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에 웅진에 살던 사람이 왕이 왔대. 왕이 왔구나. 오기는 왔는데 이거 지가 약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겠죠, 사람들이. 저거 일 똑바로 하는 왕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 22담로 전국을 22개로 쪼개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왕족을 파견해요. 왕의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지방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성왕은 사비. 얘는 지금 충남 부여입니다. 공주랑 가까워요. 천도하고 수도를 옮기고 중앙과 지방 통치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나라 기틀 이제 빡시게 잡아보는 겁니다. 자, 나아가 고구려의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함께 한강 하류를 되찾아요. 실제로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손을 잡고 한강을 먹어요. 먹는데 문제가 뭐야? 진흥왕이 뒤통수를 깝니다. 아, 이러면 안 돼. 이래서 관산성 전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진흥왕이 성왕의 모가지를 따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나제 동맹은 결렬 깨져버리고 양국 백제 신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신라의 한강의 마지막 주인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한 후 아까 얘기했죠? 이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호우명 그릇에 나와 있어요. 한동안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고요. 하지만 나제동맹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났고 6세기에 이르러 국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좋습니다. 지증왕은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경. 그러니까 우리 밭 갈 때 소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대부분 사람이 했단 말이야. 그거를 소한테 시키는 게 우경인데 그 우경을 장려했고 와 여러분 얘는 제가 몰랐어요. 얘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서 지금 찾아보고 왔는데 그 농사 지으려면은 땅에 수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수분을 조절해주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장려, 권장했어요. 이거 해라, 이거 좋다 해서 농업 생산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국호는 이제부터 신라 이제 쩔이 아닙니다. 사로국 아니고요. 신라입니다. 왕호는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정하고 그 전까지는 마립간 왕보다 조금 낮았어요. 그걸 였는데 이제 왕으로 정하고 전국의 행정구역 정비. 이제 국호 나라 이름 신라고 왕호 내 이름 지증왕. 지렸다. 전국의 행정구역 정비. 내가 다스릴 거야 이제 진짜 빡세게 할게. 이러면서 정비를 했다. 또한 이사부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우산국, 울릉도 일대를 복속하였다. 점령했다. 쳐들어갔다.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플러스 독도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해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서 통치체제를 완성하였다. 늘상 하던 얘기죠. 이 무렵 금관가야를 흡수하여 낙동강 하류 지역을 확보하였다. 가야는 전기가야, 후기가야가 나뉘어요. 전기, 후기. 가야는 이 연맹체 왕국 단계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라가 가야는 육가야예요. 육가야인데 그 중에 전기를 다스린 건 금관, 후기를 다스린 건 대가야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면서 왜를 쫓아내면서 왜들이 가 있었던 가야. 왜냐면은 가야랑 왜랑 또 친했으니까. 간 김에 그냥 가야를 박살을 냅니다. 금관가야를. 그래서 얘네가 약해지고 주도권이 대가야한테 넘어가 있는데 이 금관가야를 법흥왕이 쫙 먹어버린 거예요. 얘네 약할 때니까. 해서 낙동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였다. 낙동강은 경상도 일대를 지나는 강이죠.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여기 왜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 레전드 전투하고 싸움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국가적인 조직으로 완전 크게 개편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또한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했고 대가야를 정복했을 뿐 아니라 함경도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세진 거야. 주도권을 대가야가 잡고 있긴 했지만 신라? 이제 얘네 안 무서울 정도 됐어. 그냥 쳐들어가서 먹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함경도 일대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함경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북한, 지금의 북한이죠. 거기까지 먹었다. 단양 신라 적성비와 단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신라가 비를 세웠다. 그 얘기고요. 4개의 순수비. 안 외우셔도 됩니다. 마을령비, 황초령비, 그리고 북한상비, 창령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뭘 뜻하냐? 진흥왕의 영토 확장 사실을 보여준다. 아까 충주 고구려비, 고구려의 장수왕이 세운 충주 고구려비와 성격이 약간 유사하죠. 나 잘했지? 이래놓고 세운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해보도록, 아니네. 조금 더 있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기 말 중국을 통일한 수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며 주변을 압박하였다. 중국 나라 되게 많이 쪼개지고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뭐 우왕좌왕하고 거기를 통일합니다. 수나라가. 그래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려요, 이제. 그래서 주변을 압박합니다.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도 포함되겠죠. 고구려는 북방의 돌궐과 손을 잡고 이에 맞섰습니다. 돌궐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선조쯤 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편하게 갑시다. 반면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을 받던 협동 공격이죠. 신라는 수의 도움을 청하였다. 백제랑 고구려가 때리니까 열받지. 아, 나도 이제 왕 하고 싶고, 나도 이제 신라고, 아, 나도 이제 뭐 중앙 통치조직 정비하고 지방도 통치하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고구려랑 신라가 백제가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억울하죠. 자, 수한테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수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여러 차례 침입해오자 중국이니까 중국은 옛날부터 사람이 많았어요. 이를 살수에서 격퇴하는 등 큰 승리를 거뒀다.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님이십니다. 수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당도 고구려를 위협했지만 이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고 못 쳐들어오게 강경하게 맞섰고 침략해온 당의 군대를 안시성 등지, 안시성 뭐 주변 뭐 어쩌고저쩌고 지역에서 물리쳤다. 이렇게 보시면은 편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신라다. 근데 백제의 공세, 백제의 공격세라고 보시면 편하겠고요. 위협을 느낀 신라는 고구려 공격에 실패한 당을 설득합니다. 꼬드기는 거죠.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게.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멸망시켰고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반도에도 있고 저기 대륙에도 있고. 그 기세를 모아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고구려는 한동안 이를 잘 막아냈으나 오랜 전쟁으로 국력을 많이 소모하였고 약해졌다는 거죠. 전쟁 오래 하면 힘듭니다. 싸움 오래 하면 힘들잖아. 운동 오래 하면 힘들고 공부 오래 하면 힘든 것처럼. 자, 영계소문. 당시 지도자죠. 사망 후에 지배층이 분열하면서 멸망하였다. 이 아저씨가 죽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지네끼리 왕할래 이러고 싸우다가 한 놈은 스파이 되고 한 놈은 남아있고 또 한 놈은 뭐 여기저기 빌부터 먹고 있다가 결국에 지네끼리 분열하면서 멸망합니다.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 그러니까 나라 사라진 백성들, 부흥운동, 우리나라 다시 세울 거야! 이거를 전개하려 했는데 지배층 내분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참 지배층이 잘해야 됩니다. 한편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자 신라는 당과 전쟁을 벌였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손 잡고 고구려 백제를 때려잡은 거면은 원래 계약이 돼 있던 게 아닌가? 네,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이 속세가 있었어요. 신라랑 손을 잡고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랑 백제를 하면은 남은 건 쩔이 신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쳐들어가서 다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 하니까 신라는 당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매소성하고 기볼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마침내 삼국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진짜 따봉이죠. 이거 레전드예요. 내가 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과 당나라죠.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원래 같으면 고구려 땅도 먹었어야 맞죠. 근데 당나라랑 손을 잡고 했고 당나라한테 원래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버텨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한 것은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 생각해보면 고조선 이후로 분열돼 있던 국가를 최초로 통일한 거예요. 멋있습니다. 인정할게요. 삼국의 문화를 융합, 쉐키 한다는 겁니다.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네,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